오늘은 소중한 생물 다양성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생생 개념 영상 시청하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물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보존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활동 방법을 조사, 발표할 수 있다. 인데 이 두 번째 학습 목표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등교하는 날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한번 학습 목표에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생 개념 영상 시청하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바나나. 이 바나나의 멸종 위기 소식 들어보셨나요?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단 한 가지 품종입니다. 사실 바나나의 품종은 매우 많지만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한 가지 품종만 인공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이죠. 단일 품종, 다양성이 없는 바나나는 바이러스와 같은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과거 한 차례 바나나 전염병이라는 파나마병에 의해 멸종 위기를 겪었던 바나나. 사람들은 파나마병의 내성이 있는 다른 종의 바나나를 다시 선택하여 대량 재배하였지만 다시 등장한 변종 파나마병에 의해 또 한 번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생태계가 이렇게 한 줄로 된 먹이사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먹이사슬에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개구리를 먹이로 하는 매가 사라질 것이고 메뚜기를 잡아먹던 개구리가 사라지니 메뚜기의 수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뚜기의 먹이인 벼는 그 수가 줄어들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 먹이가 사라진 메뚜기 역시 사라지게 되겠죠. 즉,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의 경우는 생태계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에서는 사라진 생물이 있어도 대체할 생물들이 있으므로 생태계 평형이 쉽게 파괴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도 생태계 일부이고 생물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개구리의 멸종으로 인해서 사라진 매와 메뚜기, 벼처럼 인간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영상처럼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단원에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교과 개념 자료를 보면서 선생님이랑 좀 더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생물 다양성의 변화에 따라 먹이 그물과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보면요, 114페이지에 우리 하단에 가 그림과 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입니다. 가 그림을 먼저 살펴보면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가 나와 있고요. 나의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영상에서도 이미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생태계가 더 안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좀 더 봅시다.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의 경우에는 먹이 그물이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한번 더 봅시다. 자, 이렇게 만약에 참새가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특정 생물이 사라지게 되면요, 먹고 먹히는 관계, 즉 먹이사슬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먹이사슬이 끊기게 되겠죠. 이렇게 먹이사슬이 끊기게 되면요, 생태계는 당연히 파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부엉이는 울고 있고요, 메뚜기는 웃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자, 부엉이의 경우에는요, 부엉이는 참새를 먹이로 하는 그런 천적 관계에 있는 생물인데, 이 부엉이는 당연히 멸종의 위기에 있게 될 거고, 또 메뚜기의 경우에는 참새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개체 수는 처음에는 증가하겠지만 나중에 풀, 즉 메뚜기가 먹이로 하는 이 풀 자체는 거의 멸종에 가까워질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메뚜기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생태계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자,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진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입니다. 자, 만약에 참새가 이번에도 사라졌어요. 자, 참새가 사라진다고 한들 우리 부엉이는 오리 또는 쥐 그리고 뱀, 네, 이렇게 먹이가 있기 때문에 생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자, 여기서 메뚜기가 왜 우는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참새가 사라지면은 오히려 기분이 좋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울고 있어요. 자, 왜 울고 있냐면 메뚜기의 천적 관계인 쥐하고 오리가 더 성행하겠죠. 그러니까 쥐하고 오리가 개체수가 더 늘어나면요, 메뚜기는 또 힘들겠죠. 자, 봅시다. 특정 생물이 사라진다고 해도 이 생물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죠. 뭐 오리 그리고 쥐가 있겠죠. 이렇게 생태계가 쉽게 파괴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이 생태계에서 갑작스럽게 한 종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래도 위험하긴 위험해요. 근데 다만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에 비해서는 안정하다, 즉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과는 그렇죠, 참새를 대체하는 생물들이 있으므로 메뚜기와 부엉이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긴 변할 겁니다. 자, 교과서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여기 왼쪽의 측면에 답을 한번 남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 115페이지를 살펴보면요, 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좀 글을 읽어봅시다. 자, 모든 생물은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인간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그 자체로 중요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만약에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게 되면 생태계 자체가 파괴가 이루어지겠죠. 또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면 인간에게도 당연히 혜택을 해요. 자, 다음 활동으로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을 알아보자 이건데, 자, 이 해보기 활동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원래 우리가 등교하는 날이라고 하면은 좀 더 재미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원격 수업인 상태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해봅시다. 자, 먼저 맞추기 놀이판의 빈칸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적는데요.
자, 모든 내에서 순서를 정하고 놀이를 진행한다입니다. 그래서 놀이 방법은 간단하게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하면은, 자, 한마디로 따지면 빙고 같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빙고 같은 게임인데, 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을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다 그 칸 안에 다 적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관련된 재료를 말을 하면은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치면서 다음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자, 가장 먼저 4칸씩 가로 세로 대각선을 연결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래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친구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당되는 물건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마스크를 하면은 마스크에 동그라미 치고, 또 두 번째인 친구가 지갑을 얘기하면 지갑, 가방, 옷을 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게 되면요, 대각선이 하나의 한 줄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4줄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 친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게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빈칸 하나하나에 적혀져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다 생물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스크, 그리고 지갑, 가방, 옷도 다 생물에서 얻어지는 재료로 만들어진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생물의 다양성의 혜택을 우리가 얼만큼 누리고 있는지 알게 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변의 물건을 만드는 재료는 대부분 생물에서 얻어진다. 그래서 뭐 식량,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섬유, 그리고 목재 등 대부분 생물에서 얻어지는 자원이죠. 자, 또한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식량이나 의약품도 당연히 생물에서 찾고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 5월 말이었나요? 4월 말이었나요? 5월 말은 지금 안 지났기 때문에 4월 말이 되겠네요. 자, 4월 말에 우리 체험학습 했었던 거 기억나요? 자, 그때 미럼이 나왔어요. 미럼. 자, 미럼도 여러분들 생물이죠. 자, 생물인데, 자, 이 미럼은요, 우리가 미래 산업, 그러니까 미래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미래 식품 산업으로 우리 미럼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미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양식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럼은요, 단백질 함량도 높고요. 그리고 이 미럼을 키우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미래 식품으로 우리 미럼을 꼽을 수가 있죠. 이처럼 미래에 필요한 식량 또한 어디서 얻는다? 그쵸, 생물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생물에서. 자, 두 번째 단락 계속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에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얻죠. 자, 이처럼 맑은 공기는요, 여러분들 나무, 그죠? 우리 나무는 광합성을 하죠. 또는 식물 광합성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깨끗한 물. 자, 깨끗한 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자, 물을 정화시켜주는 생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옥한 토양, 지렁이, 이런 생물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산이나 바닷가에서 여가 활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 이제 여러분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분명히 산이나 바다로 가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물의 다양성이 보존이 되어야 생태계가 보존이 될 테고, 이렇게 보존된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3-14를 보면 식량, 의약품, 섬유를 보면요, 자, 식량, 우리 대표적인 쌀이죠. 쌀. 그리고 의약품, 버드나무에서 진통 해열제 원료를 얻어낸대요. 자, 그리고 모카. 자, 여러분들 모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모카에서 옷을 만드는 면섬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모카 솜이 있겠죠.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학습하기 전에 선생님이 3-13 그림 있죠. 이거와 관련된 하나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카이바브 고원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이바브 고원 사건.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미국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사건이래요. 생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인데, 자, 사건에 대한 개요를 좀 살펴보면요. 자, 1907년 검은 꼬리 사슴이 4,000마리 정도 살았대요. 자, 4,000마리 정도가 살았는데 퓨마, 늑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슴을 사냥을 했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슴은 원래 1880년대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만 마리의 남짓으로 추산이 됐지만, 이처럼 퓨마, 늑대,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슴을 사냥을 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나봐요. 그래서 목축업자들이 들어와 목초지를 확보하느라 사슴을 밀어내고 사슴 사냥을 즐기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퓨마, 늑대가 원인이 아니라 목축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든 거네요. 자, 그러니까 퓨마, 늑대,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사슴을 사냥을 해서가 아니라 목축업자들이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슴 사냥을 해서 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카이바브 고원의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체수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냥을 금지하고 목축업자들을 외부로 이주를 시켰대요. 더 나아가 그 전부터 여기서 살았던 원주민들까지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포식동물들도 눈에 띄는 대로 사냥을 했다. 포식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퓨마하고 늑대를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1907년부터 36년까지 확인된 것만 퓨마 816마리, 코요테 7388마리, 늑대 20, 그 다음에 방캐 500마리를 잡았대요. 이렇게 천적이 살아나면서 1924년, 그러니까 한 20년, 약 15년 정도 지났네요. 이때는 사슴만 10만 마리까지 늘었어. 그래서 이 시기에 잡힌 늑대의 숫자가 눈에 띄게 적은 것은 이전부터 목축업자들이, 그러니까 늑대는 20마리밖에 안 되는 그 이유는 또 목축업자들 때문인가 봐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는 사슴이 천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났어. 근데 그에 반비례해서 뜯어먹을 풀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10만 마리가 다 치운 거죠. 뭐를? 풀을. 그러다 보니까 1920년대 중반부터 아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사. 즉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슴이 다수 발견이 되고 식물 생태계도 급격하게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늘어난 사슴은 인간이 총으로 제거했지만 그 정도 수로는 생태계를 되돌릴 수 없었고, 24년부터 25년까지 두 해의 겨울 동안에만 사슴 6만 마리가 이사를 하게 됐대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사슴 숫자는 1만 마리 선에서 안정이 되었고요. 사슴 개체를 조절하기 위해 다시 포식동물을 보호함으로써 생태계를 좀 더 안정화시키는 그런 되풀이되는 복원 사업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그쵸? 인간의 개입이 생태계에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이 자연은 우리가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자, 이처럼 카이바브 고원의 사건처럼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다시 말해서 생태계의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새삼 느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넘어옵시다. 자, 여기서 보면요, 다음 탐구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근데 이 탐구 활동은요, 우리가 등교환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잠깐 뛰어넘읍시다. 자, 교과서 110 몇 쪽이죠? 8쪽입니다. 118쪽.
118쪽에서 우리가 좀 더 읽어봅시다. 자, 생물 다양성 보존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론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협약을 맺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협약들이 있냐? 이제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 협약, 멸종위기 생물 국제거래 협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탐구 활동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협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겠지만 등교하는 날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협약 부분은요, 어떤 협약들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얘기는 잠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줄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와 지역사회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도로 건설 등으로 끊어진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를 건설하며 따오기와 같은 멸종위기 생물을 복원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쓰레기 따로 거두기, 그죠? 쓰레기,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하기, 그리고 옥상 정원과 같은 생물의 서식지 만들기, 그리고 모피로 만든 제품 사지 않기, 또 희귀한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지 않는 것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법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보존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물은 대부분 불법으로 포획되면 운반 과정에서 많은 수가 생명을 잃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만 사지 않더라도 공급처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생물을 좀 더 다양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줄입니다. 소중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인간은 다른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 그죠? 인간도 생물이고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겠죠. 자, 그래서 그림 3-16도 한 번씩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를 같이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한 30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세요. 자, 이제 답을 맞춰봅시다. 자, 1번입니다. 식량, 의약품, 섬유, 목재 등은 대부분 생태계에 어디에서 얻어진다? 생물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생물. 그리고 국제사회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가지 뭐를 맺죠? 협약을 맺는 거죠. 자, 경제발전을 위해 열대우림을 개발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개발도상국이 열대우림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국제사회의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라고 했는데, 자,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혜택은 모든 인류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생물 다양성 보존과 관련된 협약에 참여하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은요, 아무래도 자신의 국가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훼손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겠지만, 우리 다른 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국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면요, 그런 대신에 산림 파괴라든지
또 자신의 국가에 있는 그런 생태계를 보존시키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우리가 118페이지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119페이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목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요, 하나의 생물로 끝나지 않는 멸종의 도민도네요. 저는 이 선생님은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 과정을, 즉 먹이사슬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배워왔는데 정말 도미노와 같다고 선생님은 정말 공감이 와닿았어요. 그렇죠. 하나의 생물체가 사라지게 되면은 연속해서 주변의 생물의 종들이 점점 하나하나 끊겨질 테니까 그것은 마치 도미노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119페이지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요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정리하기랑 그리고 스스로 체중 점검하기 문제 푸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기체의 성질, 또 완전히 새로운 그런 단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